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ICT 엔지니어 2023년 456에 해당하는 볼륨 49를 보겠습니다. ICT 엔지니어는 이번에 그 7월 달에 시험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기술사. 그 전에 꼭 이 ICT 엔지니어를 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기획 특집에 보면은 정보통신 분야 BIM 표준 개발 동향, 오픈랜 확산, 통신 패러다임이 바뀐다. 정보통신 설비 내진 설계 2에서 저는 오픈랜 위주로 보겠습니다. 오픈랜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현장 실무에서 정보통신공사 부실 시공 방지, 안전관리, 네트워크 장비 도입 운영 등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퀵하게 보겠습니다. 인사말 있고 내용들 있고요. 현장 실무, 기획 특집 등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키만 보면 ICT 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공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특허 기술자의 경우 실무 경영에 대한 고려 없이 반드시 기술자 자격을 보유해야만 한다. 그 결과 특허 기술사에 대한 고령화 인력 수급의 애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함께 정보통신공사법령 개정을 추진해서 정보통신 기술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바지하려고 한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특급을 지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고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특급을 주려고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기술사랑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급이 없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요거는 저랑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예, 건물도로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고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한다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4차 상명 시대를 맞아 그 BIM 건설 정보 모델링이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은 3차원 모델과 자재, 공정, 공사비 재현 등에 관한 자료를 결합해서 건설 정보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생산 관리 활용하는 기술이다. BIM에 대한 개념 이렇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풀어보자면 BIM은 기존 CAD 도면에 구현되는 2D 정보를 3D 입체 설계로 전환하고 3D 가상 공간에서 건물을 미리 디자인한 뒤 시공까지 해보는 기술이다. 이로써 설비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과 시공 유지 보수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AI, IoT 드론과 이제 접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재전환 시대에 건물, 도로 등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정보통신 설비 안정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기계,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톡 가상 세계로 표출하는 기술이다. 아울러 BIM을 AI, IoT 드론과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국내외 도입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 표준 기반 호환성 확립, 구축 비용을 내린다. 그래서 표준 기반에 대한 호환성을 확립해서 구축 비용을 내리겠다는 건데요.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오픈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지난 5G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 글로벌 상황이 날개 달아주면서 오픈랜 확산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픈랜은 네트워크 장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제조사가 호환성을 확보하는 표준 기술이고,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이죠. 랜, 휴대폰 및 PC에서 트래픽을 통수신 기지국 연결하는 캐리어 코어 네트워크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 이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표준이 없으면 란이라고도 하죠. 그래요. 란 장비를 설계하는 무선 장비 공급업체는 다른 공급업체에서 다른 장비와 상호 호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없다. 이러한 종속성은 개별 란 요소에 대한 장비 공급업체 간의 경쟁을 필요 없게 해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경향을 갖게 하고 네트워크 설계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 기존 란 장비는 RRH 원격 라디오 헤드, 리모트 라디오 헤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BU가 기저대역 장치 BBU가
물리적으로 함께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RRH와 BBU 간의 인터페이스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벤더만이 RRH와 BBU를 모두 제공할 수 있었다. 이 과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오픈N은 아키텍처를 분해해서 개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마치 여기서는 CPU, 램, 메인보드, 그래픽 등 다양한 그 제조사로 조립 PC를 완성하는 것처럼 그 란도 이렇게 다양한 그 제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원하는 OS 어플리케이션 자유롭게 깔아 쓰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통신사들은 각자 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비해 망을 구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세히 특화된 서비스가 기능을 넣을 수 있다. 수요자, 공급자 모두 윈윈하는 어떠한 그 합종 연행 활기가 된다. 오픈N 도입으로써 오픈N 도입에 오픈N이 통신사에 가져다주는 이점은 분명히 보이지만 기존 장비 제조사들에겐 견고한 수익 구조가 험벌해지게 되는 거죠. 어디가 이익이 되면 어디가 또 안 좋아지는 거죠. 장비 제조업체 역시 1위인 하웨이 이 시장을 잠식당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오픈N 도입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보안상의 이유로 중국 제품을 금지하는 미국의 정치적 포에도 맞아 떨어지면서 오픈N은 더욱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KT는 NTT 도코모와 손잡고 오픈N 기술에 협력에 나섰고, 가상화 기지국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검증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오픈N 시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LG U+ 얘기 나와 있고 SKT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낮은 인조 탈피, 국산 장비에 대한 국산 장비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회이다 얘기하는 거고요. 이노와이러스라는 그 어떤 계측 장비 회사가 그걸 계측하는 그 제품을 출시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RU, DU, CU 등에 대한 성능 호환성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거네요. 이 내용만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픈N, ODU, ORU 사이에 I 채널과 Q 채널 데이터에 대한 분리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해서 이걸 분리해서 추출하는 그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이 회사에서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HFR도 이쪽이 하는 회사죠. 오픈N 기반으로 개발된 5G 특화망 제품을 선보이고 있고, 5G 특화망 가상 무선 접속 버추얼 란이죠.를 지원하는 버추얼 CUDU 소프트웨어 오픈N 무선 장치 ORU에 대해서 얘기하겠네요. 기축 장비는 SoC 시스템 온칩 사용 없이 소프트웨어 모뎀으로 구현돼 하드웨어 종속성을 탈피했다는 설명이다. 오픈N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공급사의 ORU를 활용할 수 있다. 성능 안전성은 시기상조고 벤더 종속성에 대해서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만 좀 볼까요? 결과적으로 기존 폐쇄적 구조인 벤더가 네트워크 관리 측면에서 더 수월하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 일각에선 오픈N 확산이 대형 벤더들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더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체 역시 대형 벤더 가능성이 높고, 네트워크와 여러 장비들 속에서 하향 평준화되는 특성이 강하다면 통신사들은 업계에서 가장 좋은 성능과 품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1등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서 애초에 이점으로 부각된 오픈N 개방의 생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 좋은 지적이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좋은 그림이 있네요. 레디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RU, DU, CU, 5G 코어망, 여기는 이제 장비들 붙게 되는 거죠. 란에 대한 개념도 심플하네요. 뒤에 정리한 걸 보겠습니다. AI DX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오픈N 시장 장비 본물. 오픈N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5G 기반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눈길과 챗 GPT발 AI 돌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 이통사 5G 활용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NTT 도코모는 오픈N에 주목하고 있고,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통신 장비를 상호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이고, 오픈N이 가지는 의미는 장비 조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통신 장비 1위 사업자인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장비사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오픈N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오픈N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이건 속도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고요. 5G 네트워크 기술 관련돼서 그 내용 쭉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발전 방향 K네트워크 2.30KO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서 과거는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일체형인데
중앙 집중 제어 중심으로 해서 NFV네요. NFV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해서 가상화 자동화 모듈화 격려가 돼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픈넷 생태계 조성 로드맵에서 여기 보면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ORU, ODU, OCU 장비에 대해서 5G 기반의 시험 환경 구축하고 글로벌 시험에 대한 행사 개최하고 2025년까지는 소형 기지국에 대한 셀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필드 테스트를 하고 2028년 이후로 핵심 칩셋 및 진화 기술로 해서 6G 기반으로 해서 시험 환경 고도화해서 거점 확대한다. 예, 뭐 그런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하우스 역할과 기대, 요거는 별게 없습니다. 참조하시고요.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직접 정보통신 시설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거죠. 국내 데이터 센터 2000년 53곳에서 2021년 151곳으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관련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기초정보통신 사업자는 제46조 시행령 37조 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된다.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능력이 향상이 필요하고 재난관리 기준은 한국표준협회 및 정부 부처의 대응 매뉴얼에 존재하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법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 카카오 불났을 때의 그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별도로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5G 특화망 융화 시스템 물류 산업은 변신 중이다. 예, 기계들로 가고 있는 거고 스마트 우편함 4G, 5G, TCP/IP, 4G, 5G에서 요 그림 정도 참조하시고요. CCTV 사회 안전 분야 공공 사업에서 CCTV 지능형 CCTV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요. 지능형 CCTV로 정리하셔야지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통신장비 자재 유형별 부실 사례 검토에 대한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통신 설비 체크 포인트 통신 배선 쪽에 설계도면 검토 시와 시공 감리 시 CCTV 쪽에 설계도면 검토 시와 시공 감리 시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했네요. 방송 공도 수신 설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했고요. 이 부분은 내용이 많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 부분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구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한 구축 운영 기준 절차에 대한 이해 요구. 그래서 요거도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거는 부산 정보화 시스템이네요. 이것도 하고 있고 저랑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시스템 구성도네요. 네. 전반적인 흐름만 참조하시고요. 내진 설계 기준 준수한 정보통신 설비 진행 시 ICT 운영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내진 설비에 대한 적용, 그래서 내진 넥 같은 게 그래서 면진 테이블 설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면진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거고, 정보통신 내진 설비 적용할 때는 통신장비 구성에 맞게 내진 이중보라 면진 테이블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데 이때 책임 기술자에 대한 내진 성능에 대한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참조하십시오. 군지비성 활용 무선통신 ICT 융합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저궤도 위성 성공적으로 쌓아 올린 걸 계기로 해서 이런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궤도 군지위성은 지상망과 결합해 차세대 통신 서비스 구현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보는 그림이죠. 위성 각축에서 참조하시고 핵심 내용은 안 보입니다. 대규모 디지털 트윈 네트워크 설계 개선에 대한 활용, 그것도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퀵하게 생략하고 오픈넷의 그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수제비 그 서머리 노트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카페에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제가 셀프 테스트한 것도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참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옮겨서 오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올린 건데요. 간단히 보면 오란은 5G 코어
연계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갖는 개방 구조로서 4G, C란에 대한 진화 형태이다. 개념도 잘 잡아주셨고요. RU, DU, CU, 5G. 주요 기술 ORU, ODU, OCU로 해서 풀어줬고 특징은 개방형 구조, 제조 시 독립되고 확장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C란하고 O란을 구분했고요. 그래서 중앙 집중형, 개방형, TDM, 이더넷, 4G, 5G를 해서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지는 다른 분 거 또 한번 봤는데요. 이동통신에서 기지국 등 무선 장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제조사 종속으로 타 장비와 호환이 불가하다. 오라는 무선 접속망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를 개방 표준으로 구현한 기술이다. 개념도 잘 잡아줬고요. 여기 보면은 구성 요소에서 AI 기반의 무선 자원 관리 RC 이건 잘 모르겠고 전죠. VCO 제어 사용자 평면 구성 RLC 맥에 대한 상위 계층에 대한 기능 처리에서 좀 그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징, 가상화, 개방형 표준, 비용 절감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란하고 오란하고 구분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체형, 분리형, 호환성은 여기에 높고 구축 비용은 저가다. 초기 비용이 더 들어가긴 하는 거죠. 개방인 표준이다 해서 5G 28개 서비스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므로 오란에 적용해서 카페 절감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셀프 테스트한 겁니다. 오란 오픈 레드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이동통신 구간은 프론트홀과 백홀로 구성되며 프론트홀에 다양한 벤더들이 구축 서비스 중이다. 오란 프론트홀 기술을 공개하여 누구나 벤더가 참여해서 그 구성 가능한 기술로 RU, DU, CU 있고 요 위에 이제 오픈 랜에 대한 영역이 RPC, PDCP, PLC, 맥 그 파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론트홀에 있고 요 D가 이제 백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기술은 시프리 기술에서 커먼 퍼블릭 레이더 인터페이스에서 초기 프론트홀 기술이 되는 거고요. 이 시프리에서 이네스드 시프리에서 오란의 전 기술이 되는 거고 오란은 장비 하드웨어에 대한 공통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분리하는 거죠. 특징은 공용성, 응용성, 경제성에서 아까 비슷하게 좀 풀어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란하고 시프리랑 좀 구분했고요. 소프트웨어 기반, 하드웨어 기반, 벤더 오픈, 벤더 종속, 효율성이 우수하고 서비스 여기는 당연히 5G 기반이고 삼성, 화웨이, 노키아 등인데 노키아 등이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글로벌 벤더들이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RPC, PDCP, PLC, 맥파이 구간에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율을 가지고 갈지를 국내외 벤더들 간에 지속적으로 대립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 특성을 봤는데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그림으로 하시고 예전에 공부할 때 여기 RPC, PDCP, PLC, 맥 요 파이 부분 이 부분을 계속 풀어서 표현한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쓰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 공부하는 것과 제 것도 참조해서 여러분의 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